남자의 인생을 스치는 여성들이 있다. 바람처럼 부드럽고 기분 좋고 하지만 쉽게 잊혀지는 존재들. 그러나 어떤 여성들은 번개처럼 그의 삶을 가로지른다. 그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하지도 못한다. 하지만 그녀 안에 있는 무언가가 그의 내면 깊숙이 살아남는다. 그것은 그녀의 아름다움도 그녀가 한 말도 아니다. 더 깊고 더 오래된 무언가, 무의식에서 말을 거는 무언가이다. 칼 융은 진정한 사랑은 의식의 표면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곳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된다. 남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감정, 이유 없이 끌리는 무엇인가에서. 남자가 깊이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들거나 강요할 수 없다. 대중적인 믿음은 남자의 사랑이 노력에서 나온다고 말한다. 함께 있고 기쁘게 하고 모든 것을 나누는 것에서. 하지만 그것은 집착만 낳을 뿐 열정은 아니다. 융은 행동과 말 넘어 상징과 투사, 영혼의 신비가 태어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라고 초대한다. 남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여성은 애써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그저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숨기거나 꾸미거나 진실을 타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녀가 뿜어내는 고요한 에너지는 남에게 잘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바로 그 점이 남자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의 방어 기제가 무너진다. 논리가 무너진다. 설명할 수 없지만 무시할 수도 없는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한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다. 누군가가 네 생각에 맞지 않지만 영혼 깊은 곳에 맞는 순간이다. 이 자석 같은 진정성, 그리고 원형 투사 좋아하는 것과 영혼을 건드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한 여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지만 영혼을 건드는 것은 소수에게만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는 우연이 아니다. 윤은 정확히 설명했다. 영혼은 사람에게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상징에 사랑에 빠진다. 우리 내면 세계에서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자신의 진실에서 살아가는 여성, 꾸미거나 맞추지 않는 내면의 구조를 뒤흔드는 에너지를 발산한다. 혼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허락을 구하지 않고 걸어가는 그녀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이다. 관심을 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칼 융은 이를 원형 투사라고 불렀다. 남자는 그녀에게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그의 내면에 일가우는 것에 사랑에 빠진다. 내면의 이미지, 경험하지 않은 가능성, 그녀가 모르는 사이에 깨우는 잠든 힘. 여기서 역설이 일어난다. 여성이 진정할수록 더 깊이 연결된다. 그러나 더 혼란스럽게도 만든다. 남자는 왜 그녀를 생각하는지 모른다. 왜 그녀의 존재가 자신을 흔드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녀에게는 다른 여성들과 다른 무엇이 있을까? 그녀는 내면에 존재감을 지녔다.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선택받으려 하지 않는다. 그녀는 스스로를 선택했다. 그것이 남자에게 조용한 존경심을 불러일으키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불러일으킨다. 그가 그녀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틀에 가둘 수 없기 때문이다. 그녀는 역할이 아니라 원형의 힘을 대표한다. 아마 억눌린 자유, 잊힌 직관, 혹은 한 번도 허락하지 않은 다정함일 것이다. 남자는 보이는 것에 사랑에 빠지지 않는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것에 사랑에 빠진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화장, 연습된 미소 혹은 전략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 진짜는 가짜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3부, 영혼의 거울로서의 여성 아니마. 어떤 여성들은 남자의 삶에 우연히 들어와 그를 내면 깊숙이 벗겨낸다. 말이나 몸짓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비추는 무엇으로 그녀는 그를 바꾸려
하지도 구하려 하지도 않는다. 단지 존재할 뿐이다. 존재함으로써 그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이 그녀 속에서 자신을 보게 되는 아주 맑은 거울이 된다. 칼 융은 이것을 아니마의 활성화라고 불렀다. 남성 무의식 속 여성적 부분. 남자가 여기에 자신의 아니마를 투사할 때 그는 그녀에게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상징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즉, 자신의 영혼에 잊혀진 잠재력이다. 그녀는 그가 통합하지 못한 한 측면을 대표한다. 아마도 느끼는 능력, 자신을 내어주는 것, 통제를 놓는 것, 혹은 직관적으로 사는 능력일 것이다. 그래서 그 연결이 그를 흔든다. 그 여성이 완벽해서도 아니고 이상적인 자질 목록을 충족해서도 아니다. 사실 그녀는 좋아 보이려 애쓰지도 않을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보이지 않아도 빛나는 사람이다. 바로 그 점이 그를 강렬하게 만든다. 그녀는 오해받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 그대로 존재한다. 중심에 서서 진실하게 말한다. 존중받지 못하면 떠난다. 적응하고 기다리고 양보하는 여성의 익숙한 남자를 깊이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녀는 기다리지 않는다. 그녀가 선택한다. 그리하여 그녀는 상징이 된다. 자유로운 영혼의 상징, 소유될 수 없는 것, 존중받거나 잃어버리는 것의 상징이다. 그 여성은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문이다. 남자는 다가갈수록 어떤 것이 죽어야 다른 것이 태어날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게 두렵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결정이 아니라 운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번 경험하면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다. 4부, 깊은 사랑에 대한 두려움과 초기 거리두기. 남자가 자신의 영혼을 비추는 여성을 만날 때 항상 머무르지는 않는다. 사실 많은 남자가 진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할 때 도망친다. 왜일까? 그런 사랑은 편안하지 않다. 자아를 만족시키지 않는다. 기대에 맞지도 않고 통제도 유지할 수 없다. 그 여자는 단순히 그를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맞선다. 그리고 그것이 두렵다. 칼 융은 모든 변화가 내적 위기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깊은 사랑은 본질적으로 위기다. 오래된 구조를 깨뜨리고 확신을 다치게 하며 보고 싶지 않았던 모든 것을 드러낸다. 그래서 진정성으로 진동하는 여성이 나타나고 팔리지도 않고 맞추지도 않으며 구원받을 필요도 없을 때 남자 내면에서 저항이 생긴다. 그녀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반대로 그녀의 감정적 자유, 빛, 평온함이 그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비춘다. 그 여성은 자신도 모르게 그가 내면 세계와 단절되어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장 놀라운 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녀의 존재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남자는 통제력을 잃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더 이상 속일 수 없고 머물면 취약해져야 하며 수년간 닫아둔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을 느낀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기에 도망친다. 그녀에게서가 아니라 그녀가 깨우는 것에서 도망친다. 많은 경우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녀는 너무 강렬하다. 뭔가 맞지 않는다. 라고 자신을 설득한다. 하지만 사실 맞지 않는 것은 그의 영혼 자체이며 진화를 요구하지만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이다. 깊은 사랑에 대한 두려움은 겁쟁이가 아니다. 무의식이 경고하는 신호다. 앞으로 나아가면 더 이상 같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그리고 그것이 많은 이들에게는 무섭다. 5부, 집착과 내면 통제의 탐색. 남자가 깊은 무언가를 건드린 여자에게서 멀어져도 항상 그녀를 잊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녀는 그의 기억 속에 살아있다. 사라지지 않는 존재처럼. 그녀가 행동으로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아직 통합하지 못한 무언가를 활성화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집착이 나타난다. 하지만 그 집착은 그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대표한 것에 대한 집착이다. 그가 넘쳐 흐르는 감정을 느꼈던 순간, 그 에너지를 붙잡지 못했던 순간, 그는 그녀의 몸을 다시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존재 안에서 그의 영혼이 느꼈던 감정과 다시 연결되려 한다. 칼 융은 말할 것이다. 그 여자는 무의식적 원형을 모른 채 구현했다. 그녀는 상징, 도화선, 거울이었다. 그녀를 잃는다는 것은 사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만 알 수 있었던 자신의 일부에 대한 접근을 잃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장소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 마음은 시도한다. 자아는 이성적으로 설명하려 한다. 그러나 영혼은 기억한다. 그 기억은 선형적이지 않고 사진처럼 지우거나 대화처럼 닫을 수 없다. 가장 깊은 곳에 울려 퍼지는 멜로디와 같아서 아무리 잠재우려 해도 침묵 속에서 계속 울린다. 그래서 그런 연결을 경험한 많은 남자들은 나아갈 수 없다고 느낀다. 그녀를 아직 사랑해서가 아니라 적어도 흔한 의미의 사랑은 아니고 그녀가 그의 감정 이야기에서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녀가 아니라 그녀와 함께 있을 때 접근했던 내면의 장소다. 감탄과 헌신, 연결의 공간이 그를 넘치게 했다가 텅 비게 만들었다. 가장 불안한 것은 그걸 다시 재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여자를 찾고 반복된 루틴을 하고 주의를 돌릴 수는 있지만 어느 것도 그곳으로 데려가지 않는다. 그 공간은 그녀 안에 있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녀 없이 그곳에 도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변형의 과정이다. 사랑이 더 이상 밖으로 향하지 않고 내면의 부름이 되는 순간, 육부, 상실을 통한 개성화의 여정 진실되고 의식적인 여성이 남자의 삶에서 떠날 때 깊은 무언가가 깨진다. 단순한 사랑의 이별이 아니다. 그것은 정신적 균열이며 그가 회피해왔던 자기 내면의 부분들과 마주하게 만드는 일종의 전환점이다. 칼 융은 이를 개성화로 가는 부름이라고 설명했다. 감정적으로 성숙해지고 무의식을 통합하며 진정한 자신이 되는 과정이다. 그리고 종종 그 부름은 평화가 아니라 상실과 함께 온다. 영혼을 건드린 여성을 잃는 것은 누구를 잃는 것과 다르다. 그녀는 단순히 존재만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떠날 때 그 안에 부족했던 모든 것을 드러냈다. 통제의 환상, 허울뿐인 강인함, 아무도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인격이 무너진다. 그리고 진짜 질문이 시작된다. 내 안에 어떤 부분이 그녀와 함께 남았는가? 이것은 낭만적 집착이 아니다. 존재의 균열이다. 그 여자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더 큰 무언가를 상징했다. 그의 감수성, 억눌린 부드러움, 진정한 연결에 대한 갈망으로 향하는 문이었다. 그는 그 순간 그것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났을 때 그는 공허를 보기 시작했다. 그 공허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발견한다. 그림자, 윤기 억압되고 잊혀졌으며 부정된 것이라고 묘사한 부분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되돌릴 수 없다. 고통은 진짜지만 동시에 길잡이이다. 상실은 벌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그녀는 그의 내면 세계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의 가치는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느낄 수 있는 것에 있다는 것을 처음에는 그것이 그를 부서뜨렸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기 시작한다. 그 여자는 실수가 아니었다. 열쇠였다. 자신의 새로운 버전으로 나아가는 입문이었다. 그리고 질문으로 가득 찬 침묵 속에서 새로운 힘이 솟아난다. 영혼으로부터 다시 일어설 용기 있는 자의 힘이. 7부, 내면 과정에 대한 저항과 수용. 처음에 많은 남성들은 이 깨어남에 저항한다. 내면의 목소리를 끄고 싶어하고 산만해지고 피상적인 관계로 도피하거나 더 이상 공명하지 않는 오래된 패턴으로 돌아가려 한다. 하지만 무언가 변했다.
더 이상 맞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 예전에는 그들을 채웠던 것이 이제는 그들을 비우고 있다. 영혼이 닿은 순간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다.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고요한 밤, 예상치 못한 대화 속 혹은 소음 가운데서 무언가가 그를 멈추게 한다. 그때 그는 깨닫는다. 문제가 그녀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녀에 대해 자신이 투사했던 이미지였다는 것을. 칼 융은 투영을 거울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모습으로 본다. 그리고 그 투영이 깨질 때 아프다. 하지만 또한 해방된다. 그 고통 뒤에는 진실이 있기 때문이다. 진짜 여행은 남자가 도망치는 것을 멈출 때 시작된다. 그 여자가 환상도 우연도 아니라 사랑이라는 가면을 쓴 스승임을 받아들일 때 시작된다. 머물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를 깨우기 위해 온 존재임을. 그때부터 그는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한다.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어디서 왔는가? 안전을 느끼기 위해 왜 통제를 필요로 했는가? 자신의 어떤 부분을 거부해왔는가? 편안한 질문들은 아니다. 하지만 통합과 정서적 성숙, 파괴하지 않고 지탱하는 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질문들이다. 조금씩 답이 온다. 그리고 그와 함께 새로운 평화도 온다. 망각의 평화가 아니라 이해의 평화다. 더 이상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필요 없는 사람의 평화다. 두려움 없이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의 평화다. 그리고 밖에서 찾던 사랑이 마침내 내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의 평화다. 8부 변화와 통합. 새로운 사랑 시간이 흐르면서 그 깊은 사랑이 남긴 상처는 치유되기 시작하지만 단순한 망각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치유는 깊은 수용과 겸손에서 온다. 사랑한다는 것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마음을 여는 것이다. 칼 융은 자기 실현 과정, 즉 우리가 쓰는 가면, 너머의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내적 여정에 대해 말했다. 과거에는 그녀의 존재로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 했던 남자는 이제 자신의 균열들을 인간성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기 시작한다. 그 불완전함이 그를 덜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진실되고 진정하게 만든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녀는 더 이상 욕망과 혼란을 일으키는 닿을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에게 자신의 내면 세계의 가치를 보여준 여성이다. 감정, 두려움, 꿈,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으로 가득한 세계다. 이 변화는 쉽거나 빠르지 않다. 두려움 없이 회피했던 것을 바라볼 용기가 필요하고 자아를 내려놓고 취약함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새로운 사랑이 태어난다. 강요하거나 얻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에서 나누는 사랑이다. 남자는 더 이상 외부의 인정에 자신을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운다. 그의 가치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달려있지 않다. 그리고 그 변화는 많은 이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깊고 진정한 관계를 끌어당기고 유지하는 힘이다. 이 새로운 사랑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유롭고 의식적이며 삶과 타인에 대한 존중과 감탄으로 가득 찬 사랑이기 때문이다. 9부 빛나는 기억과 영혼의 나침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아프지 않고 거의 신성한 빛나는 기억으로 변합니다. 더 이상 고통이나 욕망으로 가득 찬 기억이 아니라 스스로 빛나며 깊은 곳에서 길을 인도하는 내면의 상징입니다. 융은 진정으로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은 영혼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상징은 현재에 있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그 여자는 그가 걸어온 길에서 전환점이 되었는데 말이나 행동 때문이 아니라 존재 방식과 떠난 방식 때문입니다. 현재에는 없지만 무의식 속에서는 여전히 살아있는 보이지 않는 흔적입니다. 그녀는
길을 잃었을 때 그를 이끄는 나침반이자 진정한 사랑이 소유가 아니라 자유에 기반한다는 기억입니다. 남자는 자유로부터 사랑한다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품위와 함께 취약할 수 있는 깊은 힘임을 배웁니다. 이것은 영혼이 닿고 변화될 때만 이해할 수 있는 교훈입니다. 이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흔적을 남기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성장과 의식으로 가는 길을 밝히는 빛입니다. 10부 영혼에 남는 잊을 수 없는 흔적. 그 여자는 단순한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촉매자이자 등대이자 거울이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그 안에 깊이 잠들어 있거나 무시되었던 무언가를 깨웠습니다. 의식과 존엄성, 자유로부터 사랑하는 것은 상대방의 자아가 아닌 영혼의 흔적을 남깁니다. 그 흔적은 보이지 않지만 강력하게 남아 그 사람의 삶에 전과 후를 구분짓습니다. 그녀가 떠난 것은 끝이 아니라 그를 자기 자신에게로 다시 이끄는 열린 문이었습니다. 영혼의 변형 과정이 시작되었고 진정한 것은 쫓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영혼으로 경험한 것은 결코 잊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는 더 진실되고 더 자유로우며 더 깊게 사랑할 힘이 있습니다. 이 사랑과 칼 융의 깊은 심리학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해 주세요. 함께 자아 인식과 영혼의 깊이를 탐험해 나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